네, 안녕하십니까. 본장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6월달 한 주의 시작은 나름 장이 괜찮았죠. 코스피, 금요일 다우 상승 영향인지 코스피, 어쨌든 코스피가 오늘 한 46포인트 올랐어요. 그렇다고 또 나스닥 약보합에 끝났듯이 코스닥도 강보합 수준으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거 뭐야? 약간 그런 흐름.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은 코스피 한 4천억대 팔고 코스닥 한 1,400억대 팔았어요. 외인은요, 현물은 얼마 안 썼어요. 현물은 코스피 한 1,800억대, 그 다음에 코스닥 한 1,000억대. 기간은 따라쟁이, 코스피 한 2,300억, 코스닥 한 400억, 이 정도 매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외인이 오늘 어떤 강한 코스피가 한 46포인트 상승이 나온 것은 외인들이 선물해서 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죠. 결국은 외인들의 선물로 인한 장난질이다. 요즘 장은 그래요.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날 외인들이 상승시키려고 한다, 하락시키려고 한다, 선물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장 어떤 이득을 취하는 좋은 포지션으로 올렸다, 내렸다. 아마 그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언제까지? 적어도 한 6월 13일, 그죠? 6월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다가오죠. 이때는 거대한 빅판, 그죠? 짧은 기간에 큰 돈이 걸린 판돈이란 거죠. 이 기간에는 대외, 악재, 호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외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은, 그죠?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느 방향으로 쫓아오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신을 해요. 트릭도 많이 쓰고. 그래서 오늘 40몇 포인트 올랐다 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올란 거 내일 다 뺄 수도 있어요. 그게 선물을 이용한 외인들의 지금 포지션이다.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요. 6월 달은 그냥 금투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악재는 계속 지속될 거예요. 해결이 안 될 때까지는. 그리고 6월 달 되면 또 공매도 재개 이래저래 떠들겠죠.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이래저래 좋은 거는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죠. 가다 보면 그죠? 테마죠. 오늘 그죠? 오늘은 뜬금없이 동해 가스 매장 이 부분이 이슈가 떴어요. 그래서 온 시장을 지배한 하루였죠. 정부 발표 보면 매장량이 1조 4천억대, 그죠? 1조 4천억 달러 추정. 1조 4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천조가 넘겠네요. 매장량은 한 140억 배럴. 140억 배럴 하니까 이게 많은 거야, 작은 거야? 별로 감이 안 오죠. 금색이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유전이란 거를 개발했잖아요. 거기 보면 금색이 최대 매장량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남미의 가이아나 강구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매장량이 전 세계 이제 금색이 최대인데 여기 매장량이 한 110억 배럴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동해는 140억 배럴. 그러니까 금색이 최고죠. 이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2천조가 넘는다겠죠. 저도 진짜면 좋겠어요. 진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예전부터 1강구, 2강구, 3강구, 4강구 해가 지금 7강구까지 팠잖아요. 파보면 나오기는 나와요. 문제는 매장량이죠. 근데 실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어쨌든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결국은 여러 전문가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한 140억 배럴 정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공사를 만약 시작을 한다 하면 언제 시작을 하느냐? 한 27년, 28년 요 정도쯤 돼야 돼요. 그래 되면 이 정부가 끝날 무렵쯤 되겠죠. 그럼 만약 그때 되면 공사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바로 입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사 시작하면 실제 이게 뽑아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죠? 그로부터 길면 한 10년, 빠르면 뭐 한 1, 2년 단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긴 시간인지 짐작이 가죠? 결국 뭐냐? 테마는 테마다. 그렇게 보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그죠? 앞으로 한 10년 후의 일이다. 10년 후에 그 기간 동안 누가 돈을 벌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테마로 대응하는 게 저는 훨씬 현명하다. 그리고 이게, 그죠?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기사가 동해 가서 매장이나 이런 게요. 처음은 아니에요. 저도 주식쟁이 30년 깼지만, 뭐 이런 거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 감흥은 없어요. 그냥 뭐 나올 게 나왔구나. 또 뭐 나라에서 필요하니까 또 뭐 나오는가. 그 정도. 물론 주식쟁이로서의 시각입니다. 그죠? 항상 이런 이야기 하면 정권을 어떤 연계 짓는 분들이 있기에. 그런데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동해가스 매장 이 기사는 뭐 신선한 기사가 아니다. 저는 뭐 올 한 1월 달부터 뭐 대충 들은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 근데 어쨌거나 뭐 시장이 반응하니까, 그죠?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죠. 시장이 반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할 뿐이에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격은 하지 마라 그랬죠. 그거는 제 판단이죠. 추격은 하지 마라. 이거는 10년 후의 일이다. 잘 돼도. 그래서 이거는 테마다. 테마는 테마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테마가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다 느낄 수 있는 게, 그죠? 항상 그래요. 시장은 그죠? 지금 개인들은 한 20조 정도 되는 신용이 쌓여 있어요. 이거는 팩트죠. 그러면 그 신용이 어디에 많이 쌓여 있겠어요? 막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데 신용 걸고 들어간 사람 없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앞전에 핫했던 테마들에 쭈르륵 다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부터 뭐 유리기판이다 뭐다 그동안 쭉 거슬러온 테마들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 또 앞으로는 어떤 금투세 이런 게 시행되면, 그죠? 금수저, 상위 1%의 금수저가 들고 있을 만한 주식들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가 세력이다. 내가 세력인데 작전을 펼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투세, 물량 폭탄 대기하고 있고 신용 20조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내가 매물 폭탄을 뚫고 나가겠다고 덤벼드는 세력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는 어떤 테마나 이런 걸 볼 때요. 그동안 거론 안 됐던 거, 신선한 거,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세력들도 매물 폭탄을 피하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죠? 뭐, 동해가스 매장, 뭐 이런 거는 아주 신선하잖아요. 매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그죠? 대부분 소외주들 아니면 한동안 오래 쉬었던 조선주 관련 일부 종목들, 이래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탄력이 좋은 거죠. 바닥에서 놀고 있으니까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핫했죠. 대성 에너지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니까 어때요? 얘도 어차피 바닥에서 놀고 있던 게 떴어요. 왜? 뭐 이제 겨울 다 지나고 여름철이니까. 그죠? LNG 가스 바닥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놀다가 탄력이 좋고 상한가. 덕분에 또 대성산업도 뭐 등달아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상한가. 또 비슷하게 뭐 GSE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죠. 개인적으로 이래 보면요. 동해니까 가장 동해에서 영향력이 큰 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크다고 보면 제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삼천리가 어찌 보면 가장 뭐 근접한데 그런데 삼천리는 앞전에 그죠? 뭐 그 이상한 작전에 연루돼 가지고 한 50만 원대에서 수직 낙하했죠. 그리고 바닥을 계속 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아주 좋아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작전에 연루돼 가지고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썩은 매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얘는 생각보다 약간 탄력은 덜했던 것 같아요.
실제 보면 그죠? 가벼운 종목, GSE나 이런 것들이 막 뭐 20몇 %씩 쉽게 급등이 나오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죠? 얘는 GSE는 그냥 가스 뭐 판매하는 거고 흥구석유는 그냥 주유소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죠? 그 우리 그 동해 앞바다에 가스 유전이 나왔다 해서 뭐 GSE, 흥구석유 이런 애들한테 득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장이 그죠?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테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강하니까 이제 시장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테마라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지 죽는지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가스 관련 종목들이 확 강하게 갔어. 그리고 동해가스 테마가 커지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가스를 만일 시출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라는 거는 그죠? 무슨 광고 해가 유전 이런 걸 캐낼 때 보면 석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부분 천연가스에다가 석유가 매장돼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스를 뽑아내고 석유 뽑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걸 뽑아내는 시추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뽑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파일 같은 거, 강간 이런 걸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회사는 또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포항이니까 포항 근방에 있는 그 회사가 뭐지? 시장은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UST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휘스틸 뭐 안 그러면 그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따라라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막 정말 부실하고 이거 별로 안 사고 싶은 이런 회사도 막 같이 등달아서 뛰는 경우도 있고 철강주들이 원컵 바닥에서 저평가가 돼가 있잖아요.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회사인데 소외받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따라서 확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시추하려면 뭐가 필요해?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플랜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럼 해양 플랜트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선기자재가 또 막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성강밴드도 한번 확 급등했다가 쭉 빠지죠. 그 다음에 뭐 디케이락 이런 것들이 또 막 움직여요. 그리고 뭐 해양 플랜트 하면 그죠? 오리엔탈 전공. 얘는 오늘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그 보통 해양 플랜트나 이쪽으로 좀 그거 많이 하는 회사죠. 근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장이 그죠 쭉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 부근에 그죠 유전이 개발되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핫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근에 딱 맞는 회사 뭐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또 포항 영일 신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항 영일 신항 집은 누가 가지고 있어? 하니까 동방 안 그러면 또 포스코 이런 것들이 또 막 거론이 돼요. 그런 식으로 시장은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내일 또 봐야 되겠죠. 내일 한국가스공사나 대성에너지나 오늘 상한가 같은 게 내일 또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동해가스 매장이 진실이든 아니든 10년 후든 뭐든 체력이 밀어붙이면 시세는 나는 거죠. 계속 가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안 오른 종목군들이 또 따라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장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뭔가를 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친다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죠? 우리는 이제 산유국이야. 그럼 가스를 수출해야 돼요. 그러면 가스 관련 유일한 해운사 그죠? 앞전에 한번 공부했죠. KSS 해운. KSS 해운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LNG 운반 이런 특화된 어떤 유일한 그 해운사니까 또 이런 종목으로 또 확산될 수도 있고 장은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상가 간 종목이 내일 강하게 더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죽느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테마를 접근할 때는요. 내 종목만 쳐다보면 안 돼요. 내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테마는 차트가 필요 없어요. 뭘 봐야 된다? 항상 대장을 봐야 돼요.
대장을 보고 대장이 죽으면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그게 테마를 뭐 어떤 대응하는 방법이지.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죠? 이게 테마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게 움직이니까 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장의 습성. 갑자기 LNG나 이런 것들 가스 관련주들이 한국 뭐 가스공사 대성에너지가 와 상각하니까 뭐 전쟁 났나? 그리고 그 동안에는 그죠? 뭐 중동 분쟁이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분쟁이 터지면 그죠? 에너지 관련주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일종의 그죠? 테마죠. 앞전에 그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이 나중에는 고추장수가 된다고. 일종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NG가 움직이니까 와, 얘 관련 종목들이 막 들썩들썩 같이 가는 거예요. LNG 하면 조선주 중에서는 또 뭐 있더라? 그러니까 또 세진중공업이 가고, 세진중공업이 가니까 일성 가고, 일성 가니까 그 동방성기 또 자회사니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뭐 왜 갈지도 모르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베니스 상인이 고추장수 된 거라 어떤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내일은 일단은 그죠? 쭉 봐야죠. 앞전에 추천드린 그 한국제지, 한국제지도 포항 앞바다 그쪽에 땅이 많다 그랬죠.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나중에 보면 내일도 오늘 테마가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면 또 오늘 안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 시장은 찾아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한국제지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죠. 그 이제 단 테마가 확산되느냐 죽느냐 이거를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 하루 장은 결국은 동해가스 매장 이게 뭐 하루 전체를 지배했다. 뭐 이래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 자체가 그죠? 뭐 어떤 이 관련주로 막 전체 테마가 쭉 밀고 나간 어떤 그런 흐름이죠. 그 외에는 뭐 그냥 그저 그랬고, 테마가 하나가 강한 테마가 형성되면요. 그 외의 종목들은 그죠? 요즘 시장 특징이죠. 돈이 없으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 그 외에는 소강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 시기는 뭐예요? 뭘 해야 돼요? 가능한 저가 매수 노리는 거죠.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이 테마 이런 것들 때문에 쭉쭉쭉쭉 밀린다. 그러면 야금야금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찬스. 왜? 테마라는 것은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요거 한바탕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뭐 이래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어떤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해가스 매장 이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겠죠. 뭐 어쨌거나 뭐 그거는 먼 훗날 이야기고 일단은 주식쟁이는 주식쟁이 시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은 뭐 그냥 테마가 움직인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앞으로 6월 13일까지는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 동향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급등 나온 데서 그게 연속성이다 지속된다 이래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